여기 보면 빙하시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홍수 당연히 연결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사막. 자, 수변사막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수변사막. 그리고 공룡 오늘 저녁에 합니다. 수명 이제 오늘 하는 거고, 바벨탑 이것도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모드도 오늘 저녁 때 합니다. 그리고 욥기 오늘 저녁 때 또 공룡할 때 또 나와요. 그리고 언어 마지막 저녁 날 하고, 석회동굴 이게 아마 오늘 저녁 때 나올 것 같아요. 같이. 그리고 인류이동 어디로 했다고요? 바닷가에 했습니다. 석기시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나옵니다. 그다음 종부나 어제 했죠? 뭐라고 했어요? 유전 정보는 어떡한다? 손실현하고 격리가 일어났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 지금 대화가 되려면. 그다음에 인종했습니다. 한혈통과 격리,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인의 아내 이제 오늘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명부터 하겠는데, 우리가 계속 언제 가져왔다 그랬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과거를 아는데 저희는 문제가 없었다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골머리 싸움도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날씨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아픔도 없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제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덤불 엉엉 한 겁니다. 안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께 쓸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홍수 심판인데, 이때 이미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러한 죄가 관영할 조건을 우리는 다 갖춘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독재자 어쩌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마음속에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더 나을 것 같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 때가 온 겁니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죠? 과거를 알려는데 증인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떠나면 그 다음은 자동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거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누구다?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형상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역사를 확증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을 만치 너 같이 있어. 너 먼지 티끌 아니야. 동물 중에 하나 아니야. 너 내 형상이야. 창조자. 확증하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성경책이 전파된 겁니다. 전파되고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서 처음 좋았던 그곳, 그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족보의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족보를 보면, 자, 이제 이 족보는 창세기 5장하고 11장의 족보인데, 아담서부터 저 뒤에 요셉까지, 창세기까지 하면 요셉까지 가겠죠.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는 방법은, 여기 아담이 있죠, 그죠? 아담이 있고 왼쪽 숫자는 다음 사람 이름을 낳았던 나이예요. 그래서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930은 죽은 날짜입니다. 우리나라는 향수하여 죽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멋있게 향년 몇 세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했는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died, 죽었다. 멋있게 안 썼어요. 그래서 왼쪽 숫자는 뭐냐면 다음 이름을 낳은, 다음 자식을 낳았던 나이예요. 다음 이름. 아시겠죠? 오른쪽 숫자는 뭐예요? 죽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긴 건 뭐다? 오래 살았던 사람. 아시겠죠? 짧은 사람 상대적으로 적게 산 사람. 그 다음 수직으로 이렇게 겹치면 겹치는 사람보다 동시대 사람.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막대기를 보니까 길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점점 줄어들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도 봐도 에녹은 죽질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어땠다고요? 동행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니까, 너무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같이 걷다가 그냥 에녹아 그냥 가자. 하도 동행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에녹은 이 땅에 이제 자기 몸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 빼고 나머지 대개 900살, 평균 912살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홍수가 난 다음에 셈은 둘 다 살았으니까 400살 중반을 유지해요. 그죠? 평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200살 초중반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네. 자, 요 얘기를 이제 오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이거 아무래도 한 달을 1년으로 쓴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12로 나눠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맞아요. 죽은 날짜는. 12로 나누면, 그죠? 그럼 한 80살 살았네, 맞네. 그럼 다음 사람 난 것도 1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개난이나 마을나라 이런 사람은 다음 세대는 대여섯 살 때 나야 돼. 더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을 기점으로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빙하 시대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적 속성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에요. 자, 이게 뭔지 몰라요. 과학자가 아는 거는 여러분, 생명은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 말하다가 안 하더라. 숨 쉬다가 안 쉬더라. 맥박이 뛰다가 안 뛰더라. 온도가 유지되다가 안 되더라. 차이점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요. 뭔지 몰랐는데 뭐가 떠난 거야.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뭐를 넣었다고요? 생명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생명이 누구였다는 걸.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떠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오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몰라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 자, 수명은 육신적으로 생명이 살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노화는 좀 연구가 돼 있는데,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하며 생물학적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노화는 이제 인간 세포는 70회 내지 90회 정도 분열을 해요. 분열한다는 건 뭐냐면 젊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스탑하게 되면 장기가 닳아 없어지면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소위 말하는 생물들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70에서 80살, 개하고 고양이는 15년에서 20년, 쥐는 2, 3년, 파리는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같이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노화에 대한 딱 하나의 단어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죠. 시험 못 봐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시험 공부하기 전에 스트레스 노화를 일으켜요. 두 번째, 육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자, 스트레스라는 건 압력이에요. 꼬집으면 스트레스 나죠? 아프죠?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이 두 가지인데 과학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화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노화에. 그래서 이제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환경적인 요인에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 우리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요. 신체가. 더워도 어때요? 무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파리가 이제 29도에서는 온도 30일간 생존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25도를 유지하니까 2배 이상을 살았어요. 80일 생존한 거. 이거는 여러 마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파리한테는 25도가 29도보다 어떻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도 스트레스 받아. 육체가 피곤하죠. 스트레스예요. 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또 하나가 뭐냐면 돌연변입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돌연변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돌연변인데, 이 돌연변이는 이제 이 DNA 유전자에 이제 데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서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 일으키는 게 이제 우리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외부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이에요. X선, 감마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러니까 우리 자외선 때문에 뭘 발라요? 여러분 계속 선블락 로션 바르죠? 노화 안 되려고. 예, 그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바르는 거예요. 예, 해로운 단파들인데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돌연변을 줍니다. 예, 돌연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바디에 받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생시세포 돌연변인데 생시세포 돌연변이는 우리 인간의 생시세포가 어디 있다? 난자와 정자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므로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은 꼭 분리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신체에 주는 건 환경적인 요인이지만 우리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주면 또 유전적인 거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게 이제 안에 있는 활성산소. 그러니까 과식을 해도 어때요?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담배 냄새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활성산소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노화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온도, 추위와 더위, 돌연변이, 그 다음에 활성산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게 유전적 요인인데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건 이제 여러 실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C. 엘리건스라고 하는 선충입니다. 선충. 그런데 DAF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억제시켜 봤어요. 발현이 안 되게. 그랬더니 수명이 6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요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라는 게 DAF2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제리아라 그래가지고 조류증 아시죠? 그래서 노화가 5배 내지 8배가 빨리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지만 사실은 이제 5-6살밖에 안 된 거예요. 조류증.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위에 있는 게 건강세포인데 이 프로제리아에 가지고 다 노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포들이.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연구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F5X53 이런 것도 이제 단백질 안에서 발생하는 유전적 변화가 사람의 수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아침부터 너무나 말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렇게 쉬운 거 할 땐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세포가 있는데 우리 어제 보셨죠?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요? 막 코일처럼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에 우리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이 DNA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 염색체 가운데 염색체 맨 끝에 파란색 보이죠? 요 끝에 텔로미어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자, 요게 알려지면서 정말로 수명에는 유전자가 중요하구나. 유전적 요인이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이 텔로미어 요 끝에 있다 그래서 이제 테일 꼬리 같다 그래서 텔로미어라고 그런 겁니다. 양쪽에. 근데 텔로미어가 이렇게 큰데 이게 이제 분열이 돼요. 성장하면서 분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거꾸로는 안 가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텔로미어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 살지 얼마 남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 그 복제를 했잖아요. 복제. 돌리양 복제라는 거를 양을 복제한 적이 있습니다. 복제했는데 복제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지금 얘기하는 채색법 복제인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되죠. 그죠? 근데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피부로 이렇게 피부만 있어도 새끼를 만든 게 바로 복제예요. 채색법 복제. 근데 나왔을 때 그 돌리, 그 양 이름이 돌리였는데 돌리의 텔로미어 길이가 뭐였죠? 베이비의 텔로미어 길이가 아니었어요. 자기 체세포를 증유한 양 있죠? 그 양의 텔로미어 길이였어요. 자, 이 얘기는 그 어른 양, 어른이었거든요. 어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관찰됐어요. 이 잔 칼먼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인데 이분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출생 신고가 가장 확실한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뭐 130 몇 살 산 사람 막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출생 신고가 확실하지 않아. 물어보면 사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진 칼먼트예요. 그럼 재밌는 건 지금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죠. 평균 수명. 근데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줄어들어요. 최장수는 줄어들어요. 기대 수명 올라가지만 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돌연변이 난 것을 계속 메꾸잖아요 지금 의학으로. 그래서 오래 사는 거지 최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진 칼먼트가 1997년도에 이제 사망했는데 122세 살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진짜. 100살 살아도 장수인데 22년을 더 산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직계조상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 직계조상이 5대 조상까지 조사했는데 이분들이 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은 어떻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5대 조상들이 같은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6개월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 오래 산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뭐죠? 유전적인 요인에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환경적 요인하고 유전적 요인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제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수명이 반토막 났죠? 여기 보면 900살 이상 살다가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400살 중반으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요. 네.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 환경이 어땠을까?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석. 자, 우리 노아 홍수에 화석 만들어진 거 아시죠? 매몰된 거. 자, 그러면 안에 보면은 자, 먼저 석탄을 보고 노아 홍수의 이전에 나무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1년 전에.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보다 나무가 100배는 많아야 돼요. 지금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입니다. 보셨잖아요. 3분의 1은 동토예요. 동토는 춥죠? 그렇죠? 사막은 덥죠? 이런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나무가 100배가 많았어요. 자, 이게 이제 화석인데 화석이 이 버섯이 균류인데 버섯이 6m짜리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해 크기가. 그 다음에 노래기라고 있죠? 벌레죠. 근데 노래기가 여러분 사람 키보다 더 큰 게 발견됐어요. 화석에서 2.63m. 그래서 오른쪽에 이걸 그대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커 벌레가. 여러분 우리 소라 같은 거 에모나이트 이 에모나이트 그가 이렇게 커요. 이거 하나 잡으면 정말 한 달은 먹었을 거예요. 일가족이. 잠자리가 여러분 크기가 76cm까지 발견돼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게 될 공룡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자, 이 얘기는 뭐다? 지금보다 환경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훨씬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을 좋아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추위와 더위예요. 환경적 요인의 스트레스 첫 번째잖아요. 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그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덮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덮개 효과는 홍수 이전과 이후 환경 변화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모델인데, 자, 이걸 왜 모델이라 그러냐? 과학이란 거는 화석이건 뭐건 내 손 안에 있어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모델이라 그런 겁니다. 이 모델이 뭐냐면 덮개 효과는 창조 둘째 날 만들어진 공창위에 물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뭐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어디에 있다? 수면. 이 얘기는 지구를 만들 때부터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둘째 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걸 그대로 보면 노아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궁창이 물이 대기권을 통해 가지고 물이 둘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이제 나뉘었다고 우리 믿는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수증기로 올라갔을 거로 되게 봅니다. 수증기 그러면 그럼 별도 안 보였겠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을 펄펄 끓이면 뭐가 나와요? 뽀얗게. 그 수증기가 아니라 김. 김은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죠. 이때 수증기 이게. 그러니까 수증기는 무색무취.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투명한 수증기층이 아니었을까로 얘기하는데 노아홍수 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노아홍수 때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화산 폭발 안에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그와 함께 뭐라 그랬죠?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 그런 게 혹시 위에 있던 그 궁창의 물층 수증기층이 다 쏟아진 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덮개 효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온실 효과라는 거 아시죠? 온실 효과. 네, 그래서 온실 효과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대기의 열을 갇히게 하는 이제 기체인데 가장 중요한 게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거의 90%는 수증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오존, 그 다음이 메탄. 이 정도 순서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위에 궁창위에 물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온실가스 현상 때문에 어때요? 지구 대기가 골고루 따뜻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노아홍수가 끝났을 때 성경에서 추위와 더위라는 게 언급됐다는 건 재밌다는 얘기예요. 뭔가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빛이라는 게 있는데 빛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파서부터 장파까지. 자, 근데 우리 몸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 다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옆에 요 단파들이에요. 감마선 정말 위험해. 엑선 진짜 위험해. 자외선도 싫어하잖아요. 요게 우리를 노화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돌연변이. 근데 만약에 궁창에 물이 있으면 대기에 있는 수증기 있죠. 수증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증기가 이 단파에 의해 가지고 깨져가지고 오존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홍수 이전에는 궁창에 물도 있고 오존층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단파들이 통과를 못해요. 뭐만 통과하게 돼 있냐? 우리 몸에 좋은 적외선. 우리 적외선 냉장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적외선으로 구운 뭐 달걀 이런 거 팔죠?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홍수 이전엔 이 온실 효과와 이 두 막 때문에 해로운 광선, 돌연변을 일으키는 단파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궁창의 물이 제거된 다음에 제거됐죠? 오존층만 남아있으므로 이때 뭐가 들어왔다? 단파도 들어오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다? 이런 거대한 생물들이 살 만큼 환경이 어땠다?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유전적인 걸 얘기하면 만약에 자 노아홍수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몇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명만 방주에 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유전자에서 어떤 것들은 노화를 더 빨리 일으키는 게 있고 노화를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요 노아 가족 8명이 왔을 때 이 노화를 촉진시키는 유전자만 8명이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 다음 세대는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들 수 있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이 가능성, 이거 모릅니다, 우리도.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 바로 극도의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분명 유전자가 모든 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수명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안 좋아졌다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추위와 더위가 등장하잖아요. 환경 변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홍수 끝난 다음에 빙하 시대의 수명 단축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900살 이상 살다가 이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400살 중반으로 쭉 떨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도 뭐예요? 무슨 이때 방주에 나오자마자 무슨 시대? 수빈 사막 시대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살기 좋았다는 얘기야.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예,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어땠다고요? 좋았었다는 거예요. 400살을 평균을 유지할 정도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평형이 또 깨진 사건이 바로 뭐죠?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 이때부터 어땠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겪는 추위와 더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어때요? 또 반토막이 나요. 200살 중반으로. 그러니까 빙하 시대를 기점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환경적으로.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때요? 사계절 경험하죠? 예, 사계절 좋다고 그러면 사실 좋아요. 겨울 와도 걱정, 여름 와도 걱정이지. 그냥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좋은 척하고 사는 거죠. 예,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이 꺾이게 되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기점으로 한 번 꺾이고 그 다음에 뭐죠? 빙하세 기점으로 또 줄어드는데 요걸 이제 빙하세가 저희가 한 700년 정도로 보는데 이걸 수직으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떻다? 거의 900살 초반으로 유지가 됩니다. 평균. 그러다 갑자기 반토막 나요. 셈은 이제 양쪽 다 살았으니까 아르박사에서 에벨까지는 400살 중반 쭉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어때요? 바벨탑 이후 빙하세 기점으로 또 반토막이 나는데 어느 정도 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이게 재밌어요. 왜 점점 줄어들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N극과 S극 막대 자석이 거기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인데 이쪽이 태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막이 이렇게 있어요. 막 지구에. 이게 바로 자기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가 자기장이 아니면 다 죽어요. 왜? 태양에서부터 태양빛이 오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이 빛 안에는 우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X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다 와요. 근데 이걸 아까 오존층이 막아준다 그랬죠? 그 이전에 뭐가 막냐면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자석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원자폭탄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슬아슬한 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자기장이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감소하는 패턴이 어떠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족보가 여기서 반토막이 났죠? 또 반토막이 났죠? 노아 홍수 때 반토막, 이때 반토막, 벨렉 때 이제 빙하 시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속도가 그 패턴이 자기장이 줄어드는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거의 평형. 근데 지금은 어떠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또 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써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창세기 썼다 그랬죠? 아무래도 이번 두 번 딱 끊기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죠? 그냥 사실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타락하면서 죽음이 왔고 홍수를 기점으로 또 반토막 났고 또 바벨탑 기점으로 또 반토막 난 거예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수명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자, 이제 수명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맞추려는 게 맨 오른쪽에 끝에 가인의 아내입니다. 정말 창조과학자들이 질문을 받을 때 특별히 미국에서는 넘버원을 뺏긴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가인의 아내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이 있었는데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이 있던 적이 있어요. 1925년도에. 이때 진화론자들이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그 창조론자가 답변을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그때 던진 질문이 성경에 대한 난해한 부분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이 창조론자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의 온 신문에 실린 거예요. 답변 잘한 거는 안 실리고 답변 못한 그때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창조론 측 변호사가 이 질문을 답변 못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가인의 아내입니다. 자,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죽인 다음에 하나님한테 쫓겨났죠. 쫓겨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 가인이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 아벨, 셋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이거야. 그러면 뭐 시스터가 있었나 보지. 그러면 또 뭐가 돼요? 그럼 근친이잖아. 그래서 이 질문이 답변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 다음 질문에 뭐가 나올게 자꾸 예상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답변을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답변을 할 줄 알면 정말 여러 가지를 답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키는 어디에 있냐? 당연히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마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쫓겨났어요. 아벨도 죽고 가인도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요?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닙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이때 하와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셋이에요. 다른 아벨 대신이라는 얘기 뭐냐면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을 낳은 게 아니에요. 대신이라는 얘기는 가인 낳고 아벨 어떻게 되고 죽고 셋을 낳은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죠, 그죠? 자, 요걸 좀 확대하겠습니다. 작으니까. 자, 그럼 아담이 셋을 낳았죠, 그죠? 셋을 낳았는데 세 살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30대 때서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자녀들을 그 이전에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으면 이상하지. 지금도 애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때 더 건강했는데 더 많이 낳겠죠.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면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셋을 낳은 다음에만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낳겠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죠. 두 번째 아벨을 낳았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자기 시스터하고 결혼했겠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근친 아니야? 이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오케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굴 낳은 거예요? 셋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자기 시스터,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오늘날에는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친은 불법이죠. 불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난자와 정자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다 돌연변이가 데미지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누나가 있는데, 만약에 저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왔겠죠, 그죠?
그럼 저희 누나는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왔겠죠? 그럼 엄마 아빠가 데미지를 받은 건 저나 누나도 어땠을까요? 데미지 받은 부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만약에 대문자비가 있고 소문자비가 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소문자비에 데미지를 받았다 그러면 저희 누나도 어떨까요? 소문자비가 데미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애를 낳았다. 네, 그럼 여러분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4분의 1은 소문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문자 비를 물려받은 애는 이 비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므로 지금 근친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 대문자, 소문자가 겹쳤다. 이건 괜찮아요. 기능을 하는 데는. 하나만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건강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러므로 유전자가 둘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결혼해도 문제가 없어요, 서로. 자,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에도 어땠을까? 유전자가 우리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오래 살았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 함셈 야벳이. 여러분, 함셈 야벳이 애 낳겠죠? 난 애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아무리 멀어도 사촌이잖아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흩어질 때 어떻게 해요?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죠. 족속이 패밀리죠. 패밀리끼리 이동했죠, 그죠? 그러면 패밀리들을 자녀들을 누구와 결혼해야 돼? 할 수 없어요. 온누이가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때 벌써 아직까지 400살, 200살 살 때죠. 우리 유전자가 어떤 거예요? 괜찮았을 때예요. 자, 요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실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보면 이게 데라의 족보예요. 자, 데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사족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라, 리브가, 레아하고 라헬. 이건 그 와이프들이죠. 가만 보세요. 다 지네끼리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죠? 대답을 하면서 해야 돼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데라가 있었는데 데라가 와이프가 몇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 대답을 하면서 해야 돼요. 쉬운 거 대답을 하면서. 이삭이죠.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여러분 이삭의 오촌이에요. 오촌. 계산하면.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남종을 보낼 때 명령을 해요. 너는 며느리를 누구한테 데려야 되냐? 내 고향, 내 족속, 이 족속이 패밀리예요. 내 가족에게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너 딴 데 가면 안 된다. 우리 가족에서 찾아야 돼. 그 리브가를 찾은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야곱이죠. 야곱은 여러분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 레아하고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딸 아니야. 외사촌이에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 이삭이 신신당부해요. 야곱한테. 너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아라. 너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사촌하고 해야 돼. 여러분 이때는 허용을 넘어서 장려를 넘어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는 얘기? 지금보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용하던 성경이 갑자기 몇백 년 후에 바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희는 살붙이 가까운 친척, close relative, 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친척하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성광에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나와요.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 출생하였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성광 가지면 안 돼요. 처음에 아담과 창조했죠.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는데 어땠을까요? 할 수 없죠. 뭐. 네, 서로 결혼해야죠. 그래도 이때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범죄한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가 어땠어요?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러다가 허용하던 것이 바로 언제? 출애굽 레위기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세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여동생이죠. 우리는 원블러드죠. 어제 얘기했죠, 아침에. 한혈통이에요. 여러분, 이때 가인이 쫓겨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자가 나 죽일까 봐 두렵다고. 만약에 제가 저 옆집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오케이? 제가 죽였다고 이상하네. 어쨌든 그래. 제가 죽였다고 죽였어요. 형사가 등장하니까 제가 수갑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집 사람이 저를 만났어. 근데 제가 옆집 사람이 나 죽일까 봐 두려울까요? 창피하지. 여러분, 이때 가인이 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할까요? 앞으로 만날 모두가 누구니까? 자기의 가족이니까. 죽일 놈이지. 우리 언제가 좋았다? 여러분, 가인은 그러면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누굴까요? 자기 시스터예요. 네. 우리 언제가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유전자가 완벽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가까운 근친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역사상 가장 가까운 근친. 역사상 가장 가까운 근친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결혼했죠. 자기 몸하고 결혼한 거야.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유전자가 어땠으니까? 완벽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건 질문 안 하고 가인에 대한 것만 질문해. 이게 더 심각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둘로 나뉘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담을 만들었죠? 그걸 둘로 나눴죠? 아담과 하와로. 그러다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부부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도 누구가 범죄했다 그런 거예요? 아담의 범죄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야. 한 몸에서 나뉘었다가 다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가인에 대한 것도 여러분, 혼자 깨달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네. 자, 이제 볼까요? 빙하 시대 했죠, 그죠? 노아 홍수 했죠. 수변 사막 중요하죠. 나이도 400살 살았잖아요, 수변 사막 때. 공룡 오늘 하고 수명 2번 꺾인 거 아시죠? 수변 사막 중요해. 그 다음에 오늘 한 게 가인의 아내. 가인은 누구에게서 얻었다? 네? 자, 이것도 수변 사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때는 근친에서도 괜찮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